CCA 김대웅 원장입니다. 원래 이 영상을 촬영할 계획이 없었는데 이제 질문이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다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조금 더 이해가 그러니까 이해하기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노골적으로 이제 수험생분들 걱정은 이런 것 같아요. 이제 학원가 그러니까 면접 캠프 면접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핵심 요즘 질문이 이거예요. 이제 면접을 해야 되는데 이 면접 연습을 해야 되고 이제 1대1 코칭이 왜 필요한지 가치 철학에 관한 시험이니까 1대1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면접 연습을 하려면 이제 대형 학원에서 이제 그 인원수로 조별로 이제 연습을 하고 모의 테스트를 보는 게 요게 꼭 필요할 것 같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다. 이제 이 말인 거예요. 걱정이다. 이게 지금 MZ 세대들이 문해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제가 그 앞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조합을 해서 유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예전에 지금 제가 가르쳤던 1, 2기생들 이제 40대 전후의 현직자들은 무슨 말인지 대번에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MZ 세대들은 정보가 나열돼 있을 때 그 정보에서 유의미한 연결성을 찾아내서 이제 맥락을 잘 못 찾아내요. 이 MZ 세대의 문해력이 그래서 문제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면접 시험은 말하기 시험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면접 시험은 말하기 시험이 아니랬잖아. 제가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단서, 두 번째 단서는 뭐예요? 개인의 가치 철학에 관한 시험이니까 이 학원에서 여러 명을 두고 여러 명을 대상으로 이 개인의 가치 철학을 도출하는 게 가능하다고 했어요? 안 가능하다고 했어요? 불가능하다니까. 내가 여러분들 유명 면접 학원의 캠프를 다 총괄해 봤잖아. 서울의 노량진은 제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 거기 이제 대표님들한테 자문만 해드렸고 한번 했는데 너무 안 맞아. 그쪽의 운영 방식이, 학원과 운영 방식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찾아낸 게 학원가의 박리담의 형식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협의를 본 게 이제 밀착 코칭반이라는 개념을 제가 최초로 만들었다니까요. 학원가에서 11인에서 12인 이하로 대신에 금액을 많이 높이고 제가 최초로 만들었어요. 전국에서. 그게 이제 나중에 다 따라한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 캠프에서만 밀착 코칭반을 이제 만들었었거든. 부산 대구 총괄할 때. 근데 부산에서 전국 각지에서 다 왔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 한 명인가 두 명 빼고 다 합격했어. 뒤집고. 여기에 이제 유명한 이제 인천여경 무단결석 80회가 여기 이 친구예요. 여기 합격생 중에 한 명이야. 그 다음에 법학특채 이제 26점인데 체력 만점. 그 친구는 조교 역할도 했어요. 학원 조교였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밀착 코칭반을 11명에서 12명 운영해 봤는데 그래도 안 돼.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장 배경상 개인의 어떤 가치 철학 형성에 되게 은밀하고 내밀한,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는 개인의 그런 감추고 싶은 내용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 근데 뭐 5명이든 8명이든지 간에 이게 모여 있으면 그게 내용이 잘 안 나와요. 결국은 1대1 상담이나 면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 공간에 있을 때는 불가능하고, 제가 개인 연구실을 사무실로 차려서 밀착 코칭반을 코로나 있기 전까지 운영해 봤는데도 잘 안 돼. 한계가 있어. 그래서 지금 1대1 코칭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럼 자 봐봐, 제가 근거를 벌써 2가지를 드렸어요. 대형 학원에서는 이제 이거를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판단 근거로 면접은 일단 말하기 시험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치 철학은 1대1 코칭으로 외에는 도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학원가에서 지금 여러 명을 모아놓고 하는 형태는 가치 철학을 도출할 수가 없어요. 가치 철학에 관한 시험인데. 그럼 자꾸 역으로 돌아가서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건 그러니까 낯선 면접관들 앞에서 말을 하거나 말하는 부분, 그다음 모의 테스트라는 거는 이제 가치 철학에 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면접관 역할하는 선생님들이. 그럼 봐봐. 첫 번째, 말문이 트일 것 같지가 않다 이래. 이거 면접은 말하기 시험이랬어요? 아니랬어요? 아니라니까. 우리 합격생 중에 말 떠듬떠듬하고 틱 증상이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 가치 철학에 관한 시험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말을 아무리 유창하게 해본들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못하면 동문서답하거나 또는 가치 기준점이 들어가 있지 않고 획일하게 되게 답변해 가지고 아무리 유창하게 말을 해본들 못 받는다니까, 점수가. 그래서 필기 체력 고득점이 자꾸 떨어지는 거라고요,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거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극히 예외적인 경우는 있어. 제가 이제 이번부터 온라인 1대1 코칭 5회 이상 수강하는 분들한테는 이제 무료로 이제 제가 영상 과제를 선택사항으로 해서 지금 경감부생 중에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우리 수업 내용을 모의 테스트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거든. 스마트폰에다 질문 녹음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재생하고 그걸 보면서 하면, 그게 학원에서 비전문가들끼리 연습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에요. 전신 거울 앞에서. 하여튼 뭐 방법이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을 촬영해서 한 5분 정도 분량으로 촬영해서 보내면 코칭 5회 이상 받는 친구들 대상으로.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미지 메이킹이나 그 다음에 발성, 화법, 그 다음에 답변의 내용과 본인의 이미지가 어떻게 매칭이 돼야 되는지를 코칭해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원래 오프라인 1대1 코칭에서 하거든. 하는데 이제 대부분 다 우리 수강생분들이 서울이나 경기 북부나 울산 이쪽에 다 밀집돼 있다 보니까 그쪽이 더 많거든, 훨씬. 그러니까 오기가 힘든 경우도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기수부터는 그 1대1 코칭 5회 이상 수강하는 분들한테는 이제 선택사항으로, 그래서 영상 보내주면 제가 그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코칭 수업 할 때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할 수 있으니까. 오프라인 코칭 받을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이제 그렇게 할 거고.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 합격생들 중에 거의 한 1% 정도가 극히 예외적으로 내용도 너무 좋고 가치 철학 도출도 너무 잘 되는데 말도 되게 잘해. 근데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면 얼어붙는 수험생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도 다 대형 학원에서 연습도 하고 다 해봤어. 근데도 안 돼.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이제 그분들 위해서 이제 제가 요번에는 요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고.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럼 봐봐. 이게 말하기 시험이 아니니까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 본인의 가치 철학에 대해서 도출하거나 내용의 알맹이가 제대로 준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원활하게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첫 번째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모의 테스트라는 게 결국은 실제 이 시험은 가치 철학에 관한 시험인데 대인원 학원에서는 가치 철학을 도출하는 식으로 수업을 못해요. 나는 안 해봤나? 나는 총괄 안 해봤냐고. 내가 이거를 수업에 적용하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해봤어요, 진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이게, 아니 그때까지는 뭐 전원 체험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근데 선생을 갈아 넣어야 돼.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해. 결국은 그때 1대1 코칭이랑 거의 비슷한 형태로 했어요, 내가. 갈아 넣어가지고. 그래, 그때 학원 원장이 교수님 그렇게 해가지고는 못 버틸 것 같은데, 몸이. 제가 맨날 면접 캠프 운영할 때마다 링겔 맞았어요. 안 돼. 불가능해요. 물리적으로. 이게 안 되잖아. 그럼 봐봐. 학원에서 모의 테스트를 한다는 게 결국은 뭐를 본다는 거예요? 가치 철학에 대해서 테스트 하는 게 아니고, 말을 얼마나 유창하게 하느냐. 비전문가들이 말도 안 되는 그 카더라 통신에 그 사기 없는 스피치 학원 책 놓고 뭐 메라페르 법칙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 거나 얘기하고 있다고. 내가 안 해봤냐고. 거기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왜 모르겠냐고. 제가 그 학원 다 교육기업이잖아요. 그쪽에 대표들 만나서 제가 1시간 내내 그 부분 뭐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고. 아니야, 이거 안 돼. 이게 불가능하다니까, 이게. 그럼 봐봐.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이 별 쓸모없다는 얘기로 제가 이 두 가지를 근거로 얘기했던 거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라고. 면접은 말하기 시험이 아니다. 스피치 훈련한다고 해서 다 될 문제가 아니다. 그건 알맹이가 없이 껍데기만 그냥 포장하는 거다. 그 다음에 가치 철학에 관한 시험이다. 그러니까 학원가에서, 그런 대형 학원에서 많은 인원 모아놓고 수업하는 게 이런 수업이 아닌데,
모의 획일화된 수업인데 모의 테스트 해본들 그게 제대로 된 모의 테스트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1대1 코칭 받을 때 맨 마지막에 오프라인 1대1 코칭을 한번 받아보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개인 면접식으로 그냥 테스트를 하거든. 다들 얼어붙어서 막 버벅거려. 전국 각지에서 제주도 비행기 타고 강원도에서 KTX 타고 서울에서 KTX 타고 다 내려가고 오프라인 1대1 코칭 받으면 얼어붙어. 그분들이 뭐 체불 경험도 많은 분들이야. 또 심지어 초시생들도 있지만 첫 마디가 아 이게 모의 테스트네요 이래. 그리고 제가 웃긴 게 뭐냐면 우리 교재에 보면 기본적인 스피치 훈련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발성 연습하는 거, 말의 속도 연습하는 거, 시선 처리하는 거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도 그걸 자세히 설명해줘. 근데 대형 스피치 학원에서 그 화술 학원이잖아. 대형 스피치 학원에서 막 3-4번씩 5번씩 체불하고 와서 수업 듣다가 처음 한마디가 와 스피치 훈련 체계적으로 이렇게 코칭 받는 거 처음이에요 이래. 그럼 내가 아니 너무 이상해가지고 대형 스피치 학원에서 그런 거 안 가르치더나 이러니까 안 가르쳤어.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게 예전에 웅변 화술 학원 하던 데서 거기 강사분들 제가 뭐 개그맨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뭐 개그맨이나 뭐 이런 거 하다가 뭐 말을 잘하고 웃기게 잘해서 그런 거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지금 난 몰랐어 그때까지. 제가 생각한 스피치 학원은 어디였냐면 언론고시 준비생들. 제가 언론고시 준비생들은 표준말로 바꿔야 되죠. 방송국 예를 들면 언론고시 준비를 하면 화면 카메라 테스팅을 받아야 되거든요. 뭐 아나운서 그 다음에 방송국 기자할 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안 되니까 그거는 연결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제가 말한 스피치 학원은 사실은 그런 데였어. 근데 거기는 지금 여러분들 준비하는 공공기관하고 개념이 또 달라 완전히. 예. 거기 있는 스피치 훈련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하거든. 전 그 정도 수준으로는 하는 줄 알았어. 안 해. 제가 영상 강의에서 우리 교재에 나오는 그 부분만, 핵심적인 부분만 짚어드린 부분만 해도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제가 1대1 온라인 코칭으로 전화로 할 때 오히려 이제 얼굴을 안 보고 목소리 톤으로만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과제를 직접 읽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발성상 문제되는 부분들 다 짚어드려요. 예를 들면 뭐 부산 경남권 같으면 시옷이나 상시옷 발음이 억세게 길게 빼. 그러다 보면 이게 말이 공격적으로 좀 변하면서 입안에 침이 많이 고이거든. 그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파생시켜요. 그 다음에 발성을 할 때 성대를 쥐어 짜서 말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항상 호흡이 가빠. 호흡이 가쁘니까 말을 하다가 자꾸 말이 빨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1대1 코칭하면서 잡아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가서 그런 거 나는 못 봤어. 내가 저기 총괄할 때도 그렇고 그 대형 스피치 학원 다니다 온 우리 합격생들도 그렇고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핵심은 뭐냐면 MZ세대들의 문해력. 제가 계속 이 두 가지는 강조했잖아. 영상에서 우리 채널에서. 면접은 말하기 시험이 아니다. 말 유창하게 하는 거에 자꾸 목을 매지 마라. 그 다음에 가치 철학에 관한 시험이다. 그러니까 획일성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대인원으로 모아놓고 그냥 지식 전달하듯이 필기 과목 지식 전달하듯이 하는 수업 자체가 면접 준비가 아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초시생들은 면접 경험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면접을 경험해 본 분들은 굳이 내가 이거 뭐 모의 테스트나 뭐 모의 면접을 조별 연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냥 1대1 코칭 받는데 초시생들은 그런 경험조차가 없으니까 막연한 불안감은 당연히 생겨.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이해해도 불안감이 생길 수 있어서 제가 이제 뭐 가급적이면 같은 지역에 우리 코칭 받는 수강생들끼리 조를 짜주는데 그것도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제가 막 타임 수를 많이 늘려서 최대한 많이 봐드렸는데 올해부터는 제가 그렇게 못 해드린다 했잖아요. 건강상 문제도 있고 다른 분야 뭐 있어요. 세미나 학회나 뭐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조금 줄였거든. 그래서 이제 뭐 경감고생들이야 대부분 서울에 있으니까 제가 이제 경감고생들은 서로 면접 스터디를 짜줄 수 있는데 일반 공채분들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뭐 짜드리면은 여건이 되는 분들은 제가 이제 보고, 그리고 아무나 안 짜드리고 어느 정도 실력 되는 분들끼리 스터디 짜드리는데, 근데 해보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쟤한테 코칭 받다 보면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라고. 그래서 말하는 시험은 자세 잡고 자기가 거울 보면서 충분히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고, 대신에 이제 집단 면접을 볼 때 토론에 관한 부분들, 토론에서는 토론 연습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것도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비전문가들끼리 앉아서 토론 연습해봐야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토론 프로그램 보면서 본인이 혼자서 토론 연습할 수 있는 방법들도 다 상세히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고 해드렸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됐죠? 지금 제가 이때까지 제 채널 구독하면서 이 부분이 계속 걸려요 한 사람들은 사실은 본인이 문해력이 떨어진 거예요. 제가 이 두 가지 핵심 근거를 미리 다 말을 하고 강조를 했는데도 이게 이제 유추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예.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요행으로 면접을 합격해도 가서도 계속 문제라니까. 내가 우리 현직자들이 전국 각지에 몇백 명일 것 같아. 10년 동안 코칭하면서 이 친구들 한 번씩 연락이 와요. 한 번씩 연락 오면서 막 그 합격하고 나서 현직자로서 살아갈 때 애로사항들 얘기해 보면 전부 다 이 문제예요. 이 문제. MZ세대들은 문해력이 안 되니까 계속 오해를 받고 열심히 일은 해도 인정 못 받고 이렇다고. 그래 제가 우리 유튜브 채널에 지금 그 문해력 특강이 심층 면접 고득점 대비도 있겠지만 현직자들도 계속 보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게 안 되는데 지금 질문도 아예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이쪽에 전문가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든 요거를 보완해 보려고 저도 이제 하원가에서 면접 캠프 총괄할 때 고민하던 게 결국은 이제 전문가들이 소수 인원으로 그룹을 맡으면 되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특목 대입 분야에서 가르쳤던 전문가들이 진짜 전문가들 맞거든.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을 연락해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몸값 조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서 제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말고 코로나 있기 전에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곳은 면접 캠프 수강생들이 거의 8,900명이었거든. 거기서 연락이 왔어. 연락이 와서 선생님 어떻게 팀을 짜고,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 교수님께서 팀을 짜서 교수님이 보조서 그 강사분들을 좀 채용을 해서 같이 운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는데 800명, 900명 그 수강료 받아봐야 제가 말한 그 전문가들 한 사람 몸값도 안 돼요. 그 친구들 특목 대입 분야에서 얼마나 버는데 매출이.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세 번째 근거로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제가 고시학원가를 떠나온 이유가 이 매출 구조가 여기는 필기 과목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면접은 필기생들 중에 2만 명이라는 경찰 필기 준비생들 중에서도 합격한 1,000몇백 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데다가 지역으로 다 나눠져 있잖아. 그러니까 수강 인원이 아까 얘기했던 그 서울이 제일 많은데 해봐야 8,900명이야. 근데 8,900명을 아까 얘기했듯이 1대1 코칭 효과가 나게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팀으로 만들어 본들, 그분들 그 페이 지급도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속계약 해지했던 거예요. 양심이 계속 찔리는데 합격률은 계속 좋아도 그건 제가 갈아 놓은 거고 저를. 그래서 이런 궁금증은 당연히 생겨요. 초시생들이라면 궁금증 생기는데, 제가 말한 이 핵심 근거를 듣고도 이해가 안 갔다면 그건 본인 문해력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알겠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